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공통과목 사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사전 문제라는 거는 15번이나 22번 같은 우리가 부르기에 따라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 빼고 그냥 순수한 사전 문제, 좀 난이도가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9번부터 먼저 해보면요. 이 9번 문제 딱 보자마자 소거형 수열 문제인 거 바로 아셨을 텐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 있는 예에서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에 ak분의 1 있던 예에서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1에 ak분의 1 요렇게 해가지고 이 둘을 빼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 써있던 1반항 있죠? 여기 써있던 이 1반항, 여기도 여기 써있던 이 1반항, 이 1반항의 n번째 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n-1 an분의 1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 둘을 빼면. 그러면 이 좌변까지의 결과물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n제곱 더하기 2n이었던 이 시계값에서 빼기 여기 시계값인 n-1의 제곱 더하기 2 n-1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n제곱 더하기 2n에다가 빼기 n제곱 빼기 1이 되거든요. 계산해보면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은 2n 더하기 1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얘가 2n 빼기 1 an분의 1이 여기 있는 2n 플러스 1과 같으니까 an이라고 하는 이 식이 2n 빼기 1 2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해야 할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n-1 2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고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분의 1에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2분의 1 앞으로 먼저 좀 빼놓을게요. 앞으로 먼저 빼놓고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쭉 시그마를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는 시그마가 공식으로 하거나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직접 전개해서 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1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2n 빼기 10번째 항까지죠. 마지막인 19분의 1 빼기 21분의 1까지 계산해 보면은 중간에서 이렇게 다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1분의 1과 맨 뒤에 마이너스 21분의 1 이렇게 둘이 살아남아서 2분의 1 곱하기 21분의 20 계산해서 21분의 10 여기 있는 1번이 정답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유형을 보통 우리가 소거형, 수열, 유형이다라고 많이 불러주거든요. 유형 이름을.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가 원래는 수능에 잘 안 나오던 유형이었는데 일단 작년에 갑자기 이제 딱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이렇게 6월달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 수능에서도 이 4점짜리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넓이를 이용해서 넓이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인데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요. 여기 있는 함수가 일단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각 영역이 둘러싼 것이 그렇다라고 할 때 넓이끼리 뺀 값이 3이다라는 말 보이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좋냐면요. 여기 있는 A라는 넓이가 얼만가로 나왔겠죠? B라는 넓이도 얼만가로 나왔겠죠? 이 둘을 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의미상으로는 인테그랄 0부터 여기 있는 P값은 2고 Q값은 3일 거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절대값 fx의 dx 요게 이제 넓이죠. 요게 a의
넓이라는 개념이고 빼기 인테그랄 2부터 3까지도 절대값 fx의 dx인데 얘는 의미가 뭐예요? 당연히 b의 넓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 답이 3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 답이 3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0부터 2범위에서 여기 있는 fx는 양수죠. 그에 반해 이 뒤에 있는 2부터 3까지 fx는 음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한번 어떻게 되냐면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여기는 그냥 fx의 dx가 되고 빼기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이쪽은 마이너스 fx라고 해줘야 넓이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즉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절대값으로 꺾여 올라와서 이 부분이 실제 정적분에서의 넓이 값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0부터 2에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fx dx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0부터 3까지 fx dx라고 바로 쓸 수 있게 되고 이 답이 얼마다? 그냥 3이다 라고 식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라는 것 때문에 요렇게 식이 바뀌니까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해가지고 직접 적분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k x 세제곱 빼기 5k x제곱 더하기 6k x를 dx 하면은 4분의 1k x 4제곱 빼기 3분의 5k x 세제곱 더하기 3k x제곱을 0부터 3까지 하는 거죠. 계산해보면 4분의 81k 빼기 45k 더하기 27k죠. 계산해보면은 4분의 여기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18이고 여기 4분의 마이너스 70이 되면서 4분의 9k다라고 계산해보면 나오실 거예요. 이 값이 얼마다? 3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k 값은 얼마다? 3분의 4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적분으로 어떻게 개념을 돌려서 생각할 것인지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일단 그래도 쉬운 4점에 해당합니다. 다음 11번. 11번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막 그렇게 엄청 어려운 4점짜리다 라고는 하긴 힘든데 이유는 간단해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4점짜리 치고는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축에 속하거든요. 단지 여기 있는 문제에서 이 그래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해석이 어려운 것만 아니면은 이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점은요. 요거예요. 직선 y는 x제곱 위에 어떤 한 점인데 그 중에서 y는 etx의 거리와 최소인 점을 p라고 했잖아요. 저 조건을 우리가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과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거리가 최소인 점 p가 나오는가. 여기 있는 점 p에서의 조건은요. 반드시 여기 나와 있던 y는 etx 빼기 1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하고 똑같아야만 이렇게 조건이 만족해야만 이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얘는 절대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ET가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였으니까 y'은 ex죠. 여기에 x에다가 t를 대입해야만 여기 있는 기울기 ET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P라는 점은 T, T 제곱일 거예요. 그래서 T, T 제곱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보면은 직선 OP가 누구와 여기 있는 Y는 ETX 빼기 1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직선 OP를 구해주면 직선 OP는 Y는 TX라고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는 Y는 TX가 이 TX 빼기라고 만나는 교점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요.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나오는 TX의 값은 1이므로 X는 T분의 1이라고 나오니까
Q점의 좌표를 t분의 1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t분의 1로 두게 되면은 t분의 1, 여기 있는 요 Q점의 좌표는 여기 있는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t분의 1, 1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현재 PQ의 길이가 루트 t 빼기 t분의 1의 제곱 빼기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루트 씌운 게 PQ 길이겠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거를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루트 t제곱의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뒤에도 당연히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루트 안에서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t제곱분의 1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원래 절대값이 붙어서 t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 안에서는 t제곱분의 1 플러스 t제곱이라고 남으면서 PQ의 길이가 결과로 나왔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린 여기는 1 빼기 t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 빼기 t분의 PQ 길이라고 함은 당연히 이 앞에서 1 빼기 t 써놓고 절대값 t제곱 마이너스 1 써놓고 뒤에 루트 t제곱분의 1 플러스 t제곱 이렇게 써놓은 값일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1 빼기 t분의 PQ 길이는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1 빼기 t분의 여기 있는 얘가 1 마이너스로 가면 얘가 1보다 조금 더 작아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t제곱의 값이. 그래서 1보다 조금 더 작아지게 되니까 1 빼기 t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루트 t제곱의 1 플러스 t제곱인데, 여기서 이 계산을 한 번만 더 가지고 가면은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1 빼기 t, 1 플러스 t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1 빼기 t끼리 서로 약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계산은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1 플러스 t에다가 루트 t제곱분의 1 플러스 t제곱이 될 거고, 여기 있는 t가 1로 가까이 가면은 2루트 2라고 하는 극한값이 나오게 되면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여기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본래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는 유형 중 하나인데, 올해 6월부터 이렇게 딱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 수능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유형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유형은 보통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활용이라 불러주는 유형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다음 12번. 여기는 뭐 누가 봐도 등차 수열로 나온 건데요.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이 등차 수열을 해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사용하는 수열부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사용하는 수열부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수열에서 뭐 모든 걸 다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A1, A2, A3, A4, A5, A6까지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 둘을 더해야 B5가 나오니까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A2가 마이너스 4라는 것도 그렇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일반항 AN을 구해보자면요. 원래대로 하면은 A 더하기 N-1의 D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해볼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니까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이용해서 A2, 즉 A 더하기 D가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이용해서 A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라고 쓸 수도 있죠. 그 A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주면은 AN이라는 일반항을 마이너스 4 더하기 N-2 D라고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쓴다고 해서 전혀 아무 문제 안 되니까 이렇게 일단 써 놓도록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을 좀 써놓고 비교를 합시다. 어떤 상황인 건지. 각항을 써보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D, 마이너스 4 플러스 2D, 마이너스 4 플러스 3D죠. 다음에 B집합은 B1이 요 식 때문에 B1이 A1 더하기 A2란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 B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D.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전 항에다가 2D씩 더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요, 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은 현재 여기 있는 A, B 두 집합에서 3개의 원소가 겹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3개의 원소가 겹쳤다라는 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3개의 원소가 겹쳤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로 접근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어쨌거나 여기는 D씩 더해지면서 건너뛰는 수열이고 여기는 2D씩 더해지면서 건너뛰는 수열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있는 얘가 값이 3개로 겹치려면은 위에 A라는 집합에서 얘와 얘가 요 밑에서 이렇게 3개랑 같은 값을 갖든가 아니면 이렇게 3개랑 같은 값을 갖던가 아니면 이렇게 3개랑 같은 값을 갖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D씩 건너뛴다라는 특성 때문이에요. 이 특성이 없었으면 이렇게 하지를 않았겠지만 이 특성 때문에 반드시 2D씩 건너뛴다는 특성, D씩 건너뛴다는 특성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빨간색 또는 파란색 또는 검정색 밑에 있는 요 B에서 빨강, 파란, 검정 셋 중 하나의 경우의 수는 꼭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빨간색의 경우를 살펴보자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가요. 마이너스 4 더하기 D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에서 마이너스 8 더하기 D가 반드시 마이너스 4 아니 다시 할게요. 여긴 3D고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4 더하기 D랑 같아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얘가 여긴 얘랑 같고 여긴 얘가 여긴 얘랑 같고 이런 느낌인 거죠. 물론 이거 미리 말하자면 절대 말 안 돼요. 왜냐? 이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거꾸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면 그건 또 되냐? 아니요. 여기 있는 얘를 마이너스 D로 한다고 치더라도요. 네, 더 안 돼요. 여기서부터 안 됩니다.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경우로든 1번의 경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8 더하기 D, 마이너스 8 더하기 3D, 마이너스 8 더하기 5D 요 녀석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얘랑 같다. 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더하기 D랑 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2D씩 건너뛰는 거니까 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하면은 2D 값은 4가 되므로 D가 2가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얘가 오히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얘랑 같았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8 더하기 5D가 마이너스 4 빼기 D랑 같다. 그러면은 6D가 4니까 D는 3분의 2가 나오죠. 이것도 어쨌거나 답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일단 알아놔 봅시다. 어쨌거나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걸러질 게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얘랑 같은 경우, 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더하기 3D랑 같다의 경우 볼게요. 이러면은 4D가 4가 되죠. 따라서 이때 D는 1이 됩니다. 거꾸로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얘랑 같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더하기 7D랑 같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8D는 4가 되므로 D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 구했어요. 그러면은 앞서 봤었던 요 식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까 A2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더하기 18D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답을 이제 해결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요 답에 의해서 나오는 값을 각각 구해보자면은 A20으로 가능한 값은 요 경우에서 나오는 답 D가 2라면 여기 2 대입해보면은 32라고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답은 얼마로 나와요? 14로 나오죠? 요 답은 얼마로 나와요? 여기다 3분의 2 집어넣어주면은 8 이렇게 나올 거고, 요 답은 얼마로 나와요? 요 답은 5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과연 여기 있는 이 네 개 답이 일단은 가능할 것 같은 거는 다 골라냈는데 정말로 이게 맞는 답이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사실 여기에서 이 경우는 얼핏 들어보기에는 틀린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요, 아주 교묘하게 좀 말을 피해갔다라고 할까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얘랑 같다라고 했고, 얘랑 같다라고 다시. 얘랑 같다, 그리고 얘랑 같다, 얘랑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둘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랑 똑같은 경우예요. 3D가 3D랑 같은데 얘가 어떻게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경우가 될 수 없게 돼요. 그럼 여기 파란색 경우는 또 어떠냐? 아까 전에 봤던 파란색 경우는, 아까 전에 봤던 얘가 얘랑 같다고요? 그럼 얘랑 그리고 얘랑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여기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답은 똑같은 이유로 틀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여기서 답이 3분의 2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얘랑 같다라고 하면은 답이 3분의 2가 안 나와요. 즉 우리가 원하는 계산값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건 다 틀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과정하고 이 과정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너 2D씩 뛰었잖아, 2D씩 뛰었잖아, 너도 그랬잖아 라고 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이쪽이 너무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네, 틀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얘가 D만큼 건너뛰어서 여기까지 건너뛸 때 2D만큼 건너뛰고 너도 마침 2D만큼 건너뛰는 게 우연히 그렇네? 그러니까 너랑의 관계가 너랑의 관계일 거야 라고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역수는 따져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실제로 따지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답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답 두 개가 맞기 때문에 이 두 개 답 A20의 값의 합은 46,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 주세요. 요거 알겠죠? 다음 넘어가서 1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BC 길이는 3이고 CD 길이는 2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각 BCD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각 DAB는 2분의 파이보다 크다. 즉 얘는 이 부분도 둔각이다 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뭐 AB를 1대2로 내분한 점 E에 대해서 뭐 A1을 지름으로 하는 선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요 말이 나와 있었어요. 자,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일단은 B에서 D로 이어지는 요 선분 하나를 그어 줄 겁니다. 요 선분 하나를 그어주고 우리가 일단은 BD의 길이를 구해주려면은 코사인 법칙으로서 구할 거예요. 어떻게? 얘는 BC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 마이너스 2 BC CD 코사인 각 BCD로. 그렇게 하면은 9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하니까 9 더하기 4 더하기 4에서 17이라고 나올 겁니다. 따라서 BD의 길이는 일단은 루트 17이다라고 구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걸 구해놓은 것이 대체 어떤 것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가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루트 17이라는 걸 구하는 건 결국 나중에 여기 있는 AB 더하기 AD를 구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얘를 미리 구해놓는 거 자체가 당장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선분 AC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E고, 그렇게 해서 P1, P2라는 점과 Q1, Q2라는 점을 만들었다라는 것에서 이 문제의 핵심이 나와요.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 말대로라면은 현재 여기 있는 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요 원의 반지름은 2R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지름 R과 반지름 ER이 나온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써줘야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했어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사인, 여기 있는 이 각 이제부터 그냥 C라고 할게요. 사인 C분의 선분 Q1, Q2의 길이는요, 당연하게도 4R이 됐을 거고요. 여긴 그냥 A라고 할게요. 사인 A분의 P1, P2의 값은 2R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라도 사인 C분의 Q1, Q2의 요 값이 2배의 사인 A분의 P1, P2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보면은 P1, P2 대 Q1, Q2가 3대 5루트 2라고 했으니까 이 점 때문에라도 사인 C분의 5루트 2는 사인 A분의 6이라고 쓰기가 편해지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코사인 C, 여기가 코사인 C잖아요. 코사인 C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사인 C의 값이 얼마라는 거? 3분의 2루트 2라는 거 알기가 나쁘지가 않단 말이죠. 왜냐면은 코사인 제곱 C는 1 빼기 사인 제곱 C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인 C가 3분의 2루트 2라는 걸 알았으면은 여기는 얘에다가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 2분의 15가 사인 A분의 6이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사인 A의 값은 5분의 4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 코사인 A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코사인 A까지 굳이 왜 구한 거냐? 우리는 현재 지금요, A, B랑 AD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써야 되는 식이 일단은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저기 있는 저 식에 근접할 만한 어떤 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즉 AB랑 AD를 우리가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AB랑 AD가 얼마다 라고 구할 수는 없지만 AB와 AD의 합은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넓이가 2라고 했잖아요. 이 넓이가 2라고 하는 걸 또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은 ABD 넓이가 2라는 거는 삼각형 ABD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AD 곱하기 sin A죠? 문제는 sin A가 5분의 4니까 얘가 5분의 2 AB 곱하기 AD가 되고 이게 2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B 곱하기 AD의 값은 얼마라는 거? 5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또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알 수 있게 된 게 요거까지 일단 구해놨고, 현재 우리가 아직 안 쓴 공식, 네, 코사인 법칙입니다. 또 하나의 바로 뭐다? BD의 제곱은요, 당연히 여기 BC랑 CD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AB랑 AD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거든요. AB 제곱, 그 다음에 AD 제곱 마이너스 2 AB AD의 코사인 A라고. 그럼 여기서 아까 마이너스 5분의 3이라 구했기 때문에 AB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 더하기 5분의 6 AB 곱하기 AD가 17과 같다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거든요. AB 더하기 AD. 그러니까 뭘 할 거냐면은 여기 양변에다가 5분의 4 AB AD를 양변에 더해줘가지고 최종 목적은 여기를 AB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 더하기 2 AB 곱하기 AD로 만들어서 여기 있는 우변이 뭐가 될 수 있도록 AB 더하기 AD의 제곱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루트만 씌우면 바로 답이죠? 문제는 여기서 여기 있는 AB, AD를 우리가 아까 위에서 5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4를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21이죠. 그러면은 따라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했던 AB 더하기 AD는 길이이므로 바로 그냥 루트 씌워서 루트 21, 1번이라고 답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전까지의 문제에서도 또 당연히 여기 있는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부르는 유형이죠. 사실 얘는 이 삼각함수의 활용이라 불리는 요 유형, 킬러 문제로도 실제로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 전까지 꾸준하게 이제 나와 있었던 어떤 좀 특징적인 유형이기도 하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 유형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원하고 삼각형 나온다. 이걸로 특히나 이제 삼각형은 반드시 웬만해서는 원 안에 내접해 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원 안에 내접해 있지 않은 삼각형들이 나오는 요즘 약간 메타가 조금씩 뒤틀리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기 있는 얘는 결국에 벗어날 수 없는 게 사인 법칙을 쓰고 코사인 법칙을 쓰고 요거는 벗어날 수 없는 특징이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법칙을 억지로 쓰려고 연습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문제풀이 방식이 보이게 되는 약간 그런 경지에 올라가시게 될 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14번.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와 거리, 정확히 말하자면 위치죠. 속도와 위치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와 위치에 대한 내용에서 일단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거는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 나온다는 거, 속도를 적분하면 뭐 거리 나온다는 거.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 정도는 알고 가실게요. 우선 여기서요. 제일 중요한 말을 읽어보자면은 전피가 시각 t가 0일 때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하는 A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얘는 속도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든가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이 운동 방향을 바꾼다의 개념이죠. 그 얘기는 속도가 0 이후로 한 번만 마이너스가 되거나 또는 한 번만 플러스가 되거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경우가 딱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여기서 대충만 그려봐도 여기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진짜 대충만 그려봐도 여기는 이 그래프 당연히 0 이후로 이런 식으로 요동쳤을 거예요. 그죠? 0일 때 뭐 1일 때 뭐 A일 때 2A일 때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건 무려 운동 방향 0 이후로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니까. 이게 그래서 의미한 게 뭐가 되냐면요. A가 1이 되거나 또는 A가 2A가 1이 되거나 이런 느낌의 의미라는 거죠.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A가 0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이 셋 중에 반드시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 어디부터 0부터 2까지의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각 그래프를 나름대로 그려보고 푸셔도 좋고 그냥 바로 대입해가지고 풀어도 좋아요. 이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다만 저는 직접 해보고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문제에서 이제 특징을 보는 게 중요해져서 그러는데 첫 번째 경우부터 갈게요. 첫 번째 A가 1이라고 한다면은 그래프를 이제 간단히 그려볼 건데 이제 문제에서 A가 이제 1이었다면 VT의 식은 마이너스 T, T 마이너스 1의 제곱, T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이게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1에서 이렇게 잠깐 찍고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일 때인 이런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0부터 2까지의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되는 거는 뭐 알만 하시겠죠? 두 번째 A가 2분의 1, 즉 2A가 1일 때입니다. 2A가 1일 때를 기준으로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느냐? 우선 여기서 이렇게 쓱 VT를 그려보면 VT는 마이너스 T, T 마이너스 2분의 1, T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는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찍고 다시 내려가는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1인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VT 그래프가. 그러면은 0부터 2까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2 조금만 그래프를 이쪽으로 그릴게요. 제가 이게 그냥 이해가 쉬우라고 그리는 거니까 실제 모양이 이렇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A가 0일 때도 있겠죠. 이때 VT는 마이너스 T 세제곱 T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냐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1에서 바로 떨어집니다. 대신 조금만 이쪽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제가 1이면은 떨어진 여기가 2. 그래서 이런 넓이의 느낌으로 나오게 돼요. 즉 제가 지금 표현한 건 전부 다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여기 체크한 것들은 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요. 여기 있는 얘가 최대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때 이제 쓰는 방법 중 하나인데 요번 14번이 뭐 번호상으로는 사실 준킬러 번호이긴 하죠. 근데 번호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난이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프만 조금 그릴 수 있으면은 생각보다 엄청 쉽게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문제를 풀 때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단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렇게 그래프 개형 잠깐 그려놓고 난 다음에 판단해서 바로 계산하는 것이 계산을 3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번 경우로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t, t-1의 제곱, t-2를 dt로 적분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빼놓고 0부터 2까지 이걸 전개시키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에다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dt.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얘는 양쪽이 똑같은 넓이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럼 얘가 양쪽이 똑같은 구조니까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요거를 그냥 2배 하는 것도 계산 괜찮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를 계산해 보면은 여기 계산이 t 4제곱 빼기 4t 세제곱 더하기 5t 제곱 빼기 2t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적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2에 5분의 1에 t 4제곱 빼기 t 5제곱 빼기 t 4제곱 더하기 3분의 5 t 세제곱 빼기 t제곱 0, 1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대입해 보면 5분의 1 빼기 1 더하기 3분의 5 빼기 1이죠.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에 5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에 계산해 보면 15분의 마이너스 2죠. 답은 15분의 4, 3번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에서 그래프 개념을 써주면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다음 이제 객관식을 넘어가서 단답형 문제에서 나오는 20번 문제, 21번 문제 딱 2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번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는요 0부터 x까지 fddt 이렇게 나와 있는 녀석이에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9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고 중 하나는요 여기가 정적분으로 나타낸 함수라는 건데 하나만 딱 생각하자면요 제가 강조점을 둘 곳은 바로 이쪽이에요. 함수. 이거 되게 빨리 풀 수 있었고 여기서도 또 시간 단축하기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았어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함수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그러는 건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fx가 2차 함수였잖아요. 그럼 얘는 몇 차 함수겠어요? 당연히 너는 3차 함수겠구나. 최고차 항의 개수는 3분의 1이고 그쵸? 즉 양의 3차 함수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양의 부호, 최고차의 부호가 양수인 3차 함수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은 인테그랄 g0이 0인 거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래프의 출발 자체가 최소한 이런 느낌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디가? 여기가 뭐인? 원점인. 그래서 그래프를 좀만 다시 그리자면은
대략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있는 얘가 이차함수가 이제 도함수가 되니까 실제로 그쵸? G'X는 fx니까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몇 개의 근을 갖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으로 중요해지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봐주시면 문제가 편한데 그래프 모양은 다시 말하지만 크게 세 가지의 모양의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냥 예시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시로. 그럼 예시로 이런 느낌이니까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자면은 그래프의 모양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좀 그려보자면은 요거까지 포함하면 참고로 4개입니다. 요거 이외에도 이제 어떤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gx가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 gx에 대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었으니까 아까는 제가 예시인 건 지우고 gx가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충분히.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gx가 어떤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었냐?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었죠? 그리고 gx가 상당히 재미없게 약간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었겠죠? 여기 있는 이런 그래프 모양과 아예 다르게 이 모든 게 다 나름대로 gx의 가능성들이에요. 근데 이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는 건 좋은데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gx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해 보자면은 여기 문제에서 g의 4가 최소값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크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극소 내지는 뭐 최소 이 모든 게 다 가능해요. 대신 극소는 뭐냐면 여기가 어떤 실수이면 극소 표현이고요. 여기처럼 모든 실수라고 하면 이건 최소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최소값이 x가 4일 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 중에 최소값이 4에서 나올 만한 근거를 가질 만한 녀석은 여기가 4일 때랑 여기가 4일 때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 앞에 있는 요 말 때문에 이 둘이 탈락하게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마지막에 요 말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쪽의 경우가 탈락하게 되는 건데 왜 얘가 탈락하게 되느냐? x가 3일 때 절대값 그래프의 최소값. 그럼 절대값 그래프의 최소값은 뭐다? 네, 보통은 0일 때죠. 여기도 이렇게 절대값 씌워보면은 여기가 이제 0일 때니까 최소잖아요. 0을 제외하고 나면은 왜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여기는 얘는 말이 안 되고 여기는 얘는 이렇게 꺾여 올라와 가지고 여기는 이 부분이 너가 3이면 딱 맞는 말이겠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그래 여기 있는 이 gx라는 함수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3분의 1을 최고창의 개수로 가질 거고 x가 0일 때 지나가는 거 보이실 거고 x 빼기 3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gx가.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k를 이렇게 가지고서 지나가게 될 거다라는 이 그래프로 오기까지 이 세 개를 버리는 과정이 다 여기서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G'X인 fx는 3분의 1에 x 빼기 3, x 빼기 k. 전개해서 할게요 그냥. 여기 있는 얘가 3분의 1의 x 세제곱 빼기 3분의 1의 3 더하기 k의 x제곱 더하기 kx다라고 이렇게 전개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G'X인 fx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3 더하기 k의 x 더하기 k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얘는요 아까 전 여기 4에서 극소값 갖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쵸? f4는 대입해 보면은 16 빼기 4 대입하면은 8 빼기 3분의 8k 더하기 k 즉 8 빼기 3분의 5 k인데 이게 0이 되어야만 극소로서의 의미를 갖겠죠. 따라서 k의 값은
5분의 24일 거예요. K값이 5분의 24라고 나온다면은 이 K값이 5분의 24인 것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K값을 어디다가 이 위에 여기 위에 fx 값에다가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은 fx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에 3 더하기 5분의 24 x 더하기 5분의 24라고 나오게 돼요. 벌써부터 숫자가 좀 더럽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서 F9를 구해달라 했잖아요. F9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K를 납두고 계산하면 계산이 편해지니까요. 그래서 9를 대입하면은 3 되면서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빼기 5K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즉 얘는 얼마가 된다? 63 빼기 5K가 되는데 여기다가 이거 딱 집어넣으면 딱 좋죠? 그렇게 대입해보면 63 빼기 24, 즉 39가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답은 39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그래프 이렇게 위에다 뚝 띄워놓은 거에서 안 되는 것들 지워나가면서 문제 풀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말하지만 함수라는 것에 조금 집중해주면은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었어요.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21번 하겠습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면서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프를 미리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에서 이제 여기 있는 요 로그 함수 그래프는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봅시다. 로그 함수 그래프는 파란색 직선을 여기 있는 곡선으로 보시게 될 거고, 다음에 여기 있는 지수 함수는 요 빨간색으로 보게 될 거예요. t가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번부터 먼저 해볼게요. 기억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제 식이 t가 1로 정해지는 거죠. 왜냐면은 점의 좌표를 이제 ft라고 한 거니까. 즉 t가 1일 때의 사례란 말이죠. t가 1일 때 같은 경우는 y는 1 빼기 로그 2의 x와 y는 2의 x 빼기 1, 요거의 이제 뭐를 찾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말 나왔으니까 f1이 1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 1을 대입해 보면은 y값은 1 나오고요. 오른쪽 함수식도 y값은 1 나오죠. 맞네요. 교점. 그래서 여기는 교점이 맞게 되죠. 다음에 이번엔 t가 2일 때도 한번 살펴볼게요. t가 2일 때를 보면 y는 2 빼기 로그 1을 밑으로 한 x랑 y는 2의 x-2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f2는 2가 맞나 확인해 볼게요. x는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y는 똑같이 1 나오고 y는 똑같이 1 나오니까 여기도 교점이 맞아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거 사실 21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되면 답은 7개 중 하나죠. 여기 0 안 된다고 했으니까. 왜냐? 여기서 100, 0 둘 중 하나, 여기서 10, 0 둘 중 하나, 여기서 1, 0 둘 중 하나니까 조합으로 그냥 계산만 해보셔도 여기 있는 경우의 수가, 가지수가 답이 8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0, 0, 0인 거 빼면은 7개밖에 안 되니까 답 7개 중 하나 찍으면 답이죠. 그래서 모르시겠으면 에라 모르겠다 7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찍자. 심지어 이거 보통은 답이 기억 니은 디귿 아니면 기억 니은이니까, 그래서 110 아니면 111로 찍으면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답이 110이거든요.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맞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기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자라는 거. 자, 여기서 일단은 니은번 나가기 전에 기억번의 내용을 보면은 아까 t가 1일 때는, 그쵸? t가 1일 때는 여기 있는 f1 값이 1이었고 t가 2일 때는 f2 값이 2였던 거 보면은 왠지 이거 증가함수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니은의 말, 그쵸? 실수 t가 증가하면 ft도 증가한다. 이거 증가함수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거를 그래프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는요,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쪽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왜?
다시 할게요. 이쪽 위쪽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왜? t만큼을 더하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t만큼을 더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있는 빨간색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진행하게 되거든요. 왜? t만큼을 뺐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t만큼 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색 그래프는 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이 값보다는 진행해서 만들어진, 그쵸? 각각 진행되어서 만들어진 이 값이 당연하게도 클 수밖에 없거든요. 즉 여기 있는 니은번은요, 그림만 보더라도 그냥 맞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 있는 그림만 봐줄 수 있으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각각 내가 t1에서 t2로 증가했다면,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1에서 t2로 증가했다면, 그럼 여기서 t1이라는 값보다 t2가 더 크니까 실제로 ft1은 ft2보다 커지게 되면서 증가한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건 무조건 그냥 맞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다음 디귿번,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이걸 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여기 있는 요 빨간색의 그래프죠. 빨간색 그래프인 y는 2의 x 빼기 t제곱, 얘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함수란 말이죠. 그에 반해 파란색의 그래프인 y는 t 빼기 로그 1을 밑으로 한 x, 얘는요 감소함수예요. 이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현재 y는 t 빼기 로그 2의 x랑 y는 2의 x 빼기 t의 교점의 x좌표를 ft로 잡았으니까 t 빼기 로그 2의 ft는 반드시 2의 ft 빼기 t인 상태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게 그림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서 이 그림을 조금 좀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할게요. 여기에 아주 간략하게 좌표 평면을 그려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빨간색의 그래프 있죠? 이 빨간색의 그래프가 조금 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그림을 생각해 볼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동한 그래프를 생각해 볼 거고, 마찬가지로 파란색도 이렇게 조금 더 위로 올라온 그림을 생각해 볼게요. 약간 지금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난다라는 건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나는 거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만나는 곳에 교점의 x좌표가 ft고 그때 t가 이 뒤에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문제의 말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면은 결국에는 내가 t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은, 여기다 t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인 t 빼기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t가 누구보다 여기 있는 빨간색에다 t를 집어넣은 2의 t 빼기 t, 즉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왜냐면 말 그대로 ft가 t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죠, 여기 그래프에서.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이렇게 식을 세워보면은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t가 t-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볼게요. 기존의 그래프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었던 것에 반해 여기는 t축과 y축인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t축과 y축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현재 이제 여기 문제에서 로그 2의 t는 0,1을 지나가는 이런 녀석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2,1도
지나간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는 t 빼기 1이라고 하는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으로서 여기 있는 1,0이랑 2,2를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죠.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로그 2의 t가 t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 상황인데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 파란색의 범위는 로그 2의 t가 t 빼기 1보다 더 위쪽에 있게 되죠. 이렇게 위쪽에 있게 되면은 얘는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말할 수가 없게 되니까 여기 있는 이 답은 110이라고 나오게 된다라는 거. 왜냐면은 기억은 참이니까 100이고요. 얘는 10이고요. 얘는 0이니까 110이 답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4점짜리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4점짜리 문제가 전반적으로 뭐 난이도가 엄청 높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메타에서 많이 벗어난 것들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이값 정리 개념을 쓰는 것도 그렇고요. 뭐 그 이외에도 기억 니은 디귿 일단 21번에 가 있는 것도 굉장히 그동안의 형식이랑 많이 다르기도 하죠. 또 여기 이 문제조차도 원 안에 삼각형이 있던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이젠 이렇게 원 밖으로도 삼각형을 확장시켜서 보려고 한다는 거, 이런 점들 때문에 이번에는 메타가 좀 많이 달랐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